근데 저희 두 번째 사연은 보통 뭐 바람을 피거나 외도를 했거나 이러면은 사실 분노하고 어이없고 뭐 이러기 마련인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굉장히 희한한 사연이 와가지고 사연자분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좀 이야기를 듣고 얘기를 나눠봤으면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유진 변호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몹시 당황스럽고 황당하기까지 한 일을 당해서 내가 과연 이 일로 이혼을 해야 하나? 아니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혼란스러워 지혜가 변호사님들께 상담 메일을 드려요. 신랑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 3년 연애 후 3년 전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어요. 주로 일본과 중국의 가정용품과 아이디어 소품을 들여와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그럭저럭 잘 극복해내고 있어요. 후배 1명과 동업 형태로 일하고 있고 그나마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이라 사무실을 작은 곳으로 옮긴 것 말고는 큰 영향이 없었어요. 부자라고 하기는 애매해도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소개를 받을 때 완전 쑥맥이라고 했었는데 만나보니 대화는커녕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좋았어요.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너무 능수능란했거든요.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집에서 큰소리 한 번 난 적이 없었고 언제나 저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애지중지해줬어요. 두 돌 된 딸아이한테도 너무 좋은 아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웃긴데 어느 날 문득 퇴근하고 집에 온 신랑에게서 낯선 여자의 향기가 느껴졌어요. 옅은 여성 향수나 화장품 향기요. 순간 여자로서 촉이 왔달까요? 뭔가 일이 터졌다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몰래 신랑의 휴대폰이며 페이스북이며 메일함 같은 걸 하나하나 뒤졌어요. 모든 비밀번호를 딸 생일과 이니셜 조합으로 해놓아서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단서 같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 의심은 계속 됐습니다. 분명히 뭔가 촉이 왔거든요. 그때쯤부터 야근이 잦아드는 것도 너무 이상했고요. 본인 말로는 유럽이랑 미국 쪽 물건을 수입해볼까 해서 그런다는데 메일함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저와 딸에게는 변함없는 남편이었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한다고 한 날 불시에 사무실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와, 이분 대단하다. 와, 요즘에 진짜 깡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1층에 신랑 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실로 올라가 전화를 했어요. 사무실 앞이니 문 열어달라고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걸 무시하고 문을 두드리며 당장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어지러운 소리가 들리고는 신랑이 문을 여는데 옷도 헝클어져 있고 땀도 나 있었어요.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구나. 오히려 차분해지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어떤 년이야? 신랑은 당황하며 그런 거 아니라고만 하더군요. 색이 붙잡지도 못하는 신랑의 손을 뿌리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여자가 있더군요. 근데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서워. 귀신 아니야? 뭐야? 남양 특집인가요? 사람은 아니래. 그건 리얼들이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데 당장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얘기하더군요. 웃기로. 아는 사장님이 장난처럼 보내준 건데 호기심에 몇 번 써본 것 뿐이라고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웃어야지 뭐 이거는. 어떻게 웃어야지. 바람이 아닌 것 같아서 한편으로 안도감이 드는데 또 그 인형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끔찍한 물건을 봤을 때 소름이 끼친 걸 생각하면 더군다나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런 육감적인 몸매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 인형은 누가 봐도 미성년자 같았어요. 이건 좀 이 포인트는 소름 끼친다. 발육이 덜 된 그런 모습이요. 로비타 뭐 이런. 내가 이제껏 이런 변태랑 같이 살을 맞대고 살았나 싶어서 역겨웠어요. 너무 당황하긴 한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고민되겠다. 신랑을 데리고 정신과 클리닉 상담을 받을까도 생각했어요. 신랑이 소아성애자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본인 말로는 그건 죽어도 아니라고 해요. 본인은 보통 잘 모르죠. 아니 그리고 그 기여도 막 아니라고 하겠죠. 그건 그냥 나 자익이고 소아성애자 이럴 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 본인이 직접 골라서 주문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산 건지 진짜 아는 사람이 준 건지 제 앞에서 통화도 시켜줬어요. 이거 보내준 사람 웃기다. 그죠? 그니까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남편 말이 맞긴 하더군요.
그냥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넘어갈까 생각도 했어요. 남자들이 아내나 애인과는 무관하게 자의를 하기도 한다는 거 모르지 않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린 여자의 모습의 인형에 그러는 건 다른 문제 같아서요. 맞아요. 또 한편으로는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신랑이 성적으로 적극적인 편이 아니라 연애 때부터 주로 제가 리드하는 편이었는데 아이 키우고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 한동안 관계가 없었어요. 신랑 성격에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먼저 얘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인형을 성매매를 한 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제가 겪은 이런 황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있는 일인가요? 이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랑이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혜로운 네 분이 속 시원히 조언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는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은데요. 냅둬요 그냥? 네. 아 저는 처음에 책상 뒤에 여자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리얼돌이었어요는 저는 여기 너무 웃겼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형이 어린애였다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나? 아니 근데 리얼돌에서 향기도 나나요? 이게 처음에 리얼돌에 그렇게 좀 좋은 냄새를 좀 이렇게 해놓는다고 제가 이제 리얼돌 관련해서 방송을 저도 한 게 있었는데 아, 네네.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서 해놓은데요? 네, 이렇게 좀 실제로 그 뭐 사람인 것 감촉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느낌이 더 나도록 좀 생생하도록. 무섭다.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지난 6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긴 났대요. 리얼돌 국내 수입을 허용하는 걸.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미성년자가 어린아이들을 본뜬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뭐 국민청원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얼돌이 그 이제 대법원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수입을 허용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물건이다. 성관계에 관한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물건인데 이 개인적인 물건을 개인이 어떻게 소비하든지 왜냐면 거기 용도를 안 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수입할 때 그 용도를 써야 되는데 뭐 쓰지 않은 거예요. 판매용, 영업용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래 용도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성관계를 하기 위한 용도이고 개인적인 물건에 대해서 통관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허용해 줬는데 근데 지금 또 혼자서만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어린아이를 본뜬 그쵸. 모습은 좀 문제가 조금 있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걸 영업용으로 쓰는 거야. 설마 이걸 같이 쓸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죠? 법원에서는. 근데 영업용으로 쓴다거나. 근데 일단은 뭐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그렇잖아요. 본인이 아이를 키우느라 성관계도 뜸해지고 남편 성격 자체도 이렇게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이게 관계를 먼저 하자고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 리얼돌이 더 좋았겠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아내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지만 성관계를 갖고 싶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이렇게 아내분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남편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요구를 하는 것도 미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얼돌에게 뭔가 성욕을 풀고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사연자분이 그냥 조금 의도적으로라도 남편분하고 좀 좋은 저녁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리얼돌 관련해가지고 저도 글을 찾아본 게 있는데 그 인터넷 게시판에 뭐 리얼돌 하나 살까 합니다 라면서 하는 말이 점점 와이프랑 관계도 없어지고 기분 맞춰주기도 이제 정말 지치고 성관계 하자고 얘기해 놓아도 본인 피곤하다고 하면서 파투 내고 이제는 관계하자는 소리도 하기 싫어지네요. 짜증만 나네요. 차라리 리얼돌 하나 구매하기 위해 돈 모아야겠네요. 1,000만 원 정도면 괜찮은 거 사나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리얼돌을 쓰고 뭐 혼자 자유를 했던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아내분이 뭐 알았으니까 두 분이 해결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게 보면은 언젠가부터 야근이 잦아졌고요. 초기 온 다음부터도 시간이 좀 흘렀거든요. 그럼 저는 느낌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 그냥 보내준 게 하필 미성년자 모양의 리얼돌이어서 처음에는 그냥 그랬겠지만 그거가 반복되는 동안에 어떤 그런 미성년자를 닮은 어떤 그런 체형이나 이런 거에 재미를 붙인 건 아닐까? 그렇게 된 건 아닐까?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근데 저는 그거는 당장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니게 왜냐면은 막 그런 리얼돌을 막 수집을 해놓고 그런 여러 가지 아이의 모양을 한 그런 리얼돌을 막 수집을 해서 막 돌려가면서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거 하나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아 근데 그 하나인데 그게 어린애인 거야. 난 그게 너무 마음에 근데 걸려. 선택권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분은. 그쵸, 그럼 이걸 버리고 하나 사면 되죠. 좋은 걸로. 어쨌든 어른 걸로 하나 이거는 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 아닌데 뭐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리얼돌이
미성년자의 모형이면 다 벌금이거든요. 그거 사용 못 하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고 나머지는 저도 오케이. 뭐 리얼돌 쓰면 어때? 아니 그리고 저는 리얼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리얼돌이 금지라면 다른 자위기구 같은 것도 다 절대 못 쓰게 해야지. 네, 사람은 사람하고만. 근데 이렇게 해야지.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리얼돌을 이제 판매나 유통이나 사용을 금지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성적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건 일종의 도구인데 이제 정말 물건인데 그 물건이 꼭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사람을 닮아야 되냐? 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완전 사람이랑 똑같은 모양의 인형은 또 없잖아 별로. 그냥 뭐 이렇게 인형이고 뭐 이런데 아니면 동물을 뭐 의인화하거나 이런 건데 리얼돌은 진짜 사람이랑 막 너무 똑같이 만드니까 뭐 사진 같은 걸 봤는데 이게 되게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이 생겼어요. 아 근데 그 뭐 약간 되게 정교한 피규어를 정말 사람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진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너무 사람인 것 같은 거를 가지고 그 사실 그렇죠. 인형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 뭐 내가 즐거움을 위한 도구를 써도 일방적이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반대하는 입장도 이해는 간다는 거죠. 조금은. 저는 근데 리얼돌에 대해서는 정말 규제 방법이 뭐 그냥 전반적으로 안 돼 이것보다는 예를 들면 실존하는 인물 정말 그 막 연예인 얼굴을 그거 안 따서 되죠. 그런 거 절대 안 되고 그 미성년자 이건 안 된다. 바르기 덜 된 누가 봐도 바르기 덜 된 미성년자처럼 보이게 하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이거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 부분이 전혀 없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저도 네. 뭐 오늘 와서 봤으니까 근데 미성년자 이런 부분 절대 안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리얼들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 없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좀 맡겨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개인이 네. 뭐 좋아가지고 사고 이러는 거 뭐 쓰고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유독 지금 조용하신 엄 변호사님 한번 의견을 좀 리얼돌에 대해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들어볼까요? 리얼돌에 대해 저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당신 3박사에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사박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생각을 안 하시는 이유가 이거 수임할 거리가 안 되거든요. 귀신 같네 아주. 방송이 아주 비협조적이야. 이뭐이 피니스 좀 해줘. 아니 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데. 뭐 나 이 시간에 나와서 영업하러 왔는데 이거 뭐야 이거. 네. 뭐 리얼돌하고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라 한다는 게 참 슬프기도 하고 물건이라 한다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 난 이해가 되는데. 정말 그럼, 이렇게 이해는 돼. 네, 이해는 이해가 돼. 돼요. 이게 반응도 없고 그게 약간 문제긴 한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편하고. 야, 그렇게 하지 마, 맨날. 아이씨,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아니 근데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여자 안 만나고 그냥 이렇게 쿠션에다가 그 애니 사진 박아가지고 맞아. 그거랑 걔 데리고 다니면서 데이트하고 이런 사람 있었거든요. 근데 오타쿠. 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같이 있을 때 같이 있고 뭐 이렇게 같이 해주는데 그래서 더 좋다 막 이런 얘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남자는 여자 리얼돌을 가지고 놀고 여자는 남자 리얼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요 여자는 뭐 남자 리얼도 남자 리얼도 있다던데요? 그래요? 있대요. 아 근데 뭐 필요하면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아주 슬프네. 저는 이 사연 보니까 아주 슬퍼서. 네. 슬프다고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연자분은 내가 과연 이 일로 이혼을 해야 되나까지 고민하고 계시대요. 해야죠. 해야 돼요? 네. 오늘 뭐 이거 뭐 이 딴지에 항의한 차원에서라도 좀 해야 그러면 이제 이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뭐 네. 어떤 사유를 들어야 되는 거죠? 기타 사유죠, 이건 뭐. 기타. 네, 기타 사유. 우리가 살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 그렇죠. 840도 6호. 우린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게. 네. 그 저희 프로그램도 약간 새 나이 해가지고 세상에 나쁜 이혼은 없다 뭐 이런 거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좋다. 그렇죠. 세상에 나쁜 이혼은 없다. 그럼요. 어떻게든 무조건 이혼. 어떻게든 끌고 간다. 네, 우리는 뭐 항상 목적의식을 가지고.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얼도를 이렇게 써봤다라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미성년자를 본뜬 리얼돌에 뭔가 흥미를 붙인 상태다라면은 뭐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까지도. 근데 문제는 이제 나랑도 성관계를 하면서 리얼돌을 사용한 게 들켰으면 정말 이거는 사람에게 만족을 못해서 미성년자인 리얼돌에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나랑 안 하는 동안에 그 리얼돌을 사용했잖아요. 그리고 리얼돌이 뭐 사실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리얼돌을 치웠을 때 이거 폐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쓰레기 봉투에다 해야 되나? 이거 폐기를 잘해야 돼. 깜짝 놀래. 쓰레기 치우다가 사람들. 하여튼간 이 리얼들을 폐기했을 때 또 나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동시에 한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동시에 한 게 아니. 동시에 했다면 정말 이거는 이쪽으로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 동시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형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기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남성분이. 근데 제가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한테 리얼도를 보내줬어. 그래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아내와 잠자리도 못하고 한번 써볼까 해서 딱 뜯었는데 어린애인 거야, 모양이. 그럼 보통 정상적으로는 마음이 동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아니죠. 그쵸, 그냥 그건 뭐. 상상 속으로 그냥 다른 여자라고 그쵸. 생각, 아내라고 아니, 생각을 하고 그냥 아유 진짜 사람이랑 할 때도 상상해서 딴 사람 생각하고 그러는데 왜 못해? 딴 사람 생각하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인형을 사람으로 생각을 그쵸, 못하니? 상상 속의 그런 것까지는 그 규제할 수 없다고 엄 변호사님 그때 그러셨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제 딱 했는데 봤는데 어린애야. 그러면 갑자기 순간 뭐 죄책감부터 시작해서 뭔가 거부감 이런 게 딱 드는 게 원래 정상 아닐까요? 근데 5만 원짜리 다발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경찰서에 갖다 줘서 유실물법에 따라 처리해야지 이런 생각이 참이 드나 아니면 뭘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까요? 저는 첫 번째 거.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저 같으면 이걸 먹어야 되나? 이거 누가 돈 갖다 놓고 본 놈이 없나 이렇게 해다가 그렇게 많은 돈이면 한쪽 경찰서에. 당연한 마음이죠. 5천만 원이면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는 한참 고민할 것 같아요. 엄경천 변호사 5천만 원 푼돈. 5천만 원 푼돈 발언. 그리고 이 남자의 성적 취향을 아내분이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을 거야. 극감적인 그런 쪽인지 아니면 정말 이런지 이 인형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걸 아내도 이제 믿었잖아요. 이제 한편으로는 그랬으면 부족하지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필 이걸 보내줘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미성년자 모양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유통되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뭐 이걸 보내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고 걸리긴 해요. 나머지는 뭐 큰 그게 없는 게 제가 입장을 지금 사연자분이라고 한번 가정해 봤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몰랐는데 리얼도를 쓰고 있었대. 근데 저는 이제 그 인형이 이렇게 뭐 어린애 모양만 아니고 진짜 뭐 성인 리얼돌이면 놀래긴 하겠지만 그랬어? 그냥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폐기할 건가요? 폐기하라고 할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내놓을 건가요? 그게 낫다. 다 누가 사요 언니 그걸? 아니 배워도 한다니까. 리얼돌 방도 있어. 아니 상업적 목적으로 리얼돌 방도 있대. 여러 사람이 아니 있는 근데 거래. 저 그 리얼돌 방 그거 리얼돌 체험 카페 이런 네네. 거 막 하지 말라고 청원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이거 누가 가지 여기를? 되게 많이 온대요. 아 진짜 우리는 매일매일 소독한다. 그래가지고 그 체험방도 있는데. 근데 소독해도 좀 이상할 것 같아. 근데 몇 년 전에 되게 이 인터넷 게시물 중에 되게 유명한 게시물이 있었어요. 그 남자 자위기구 중에 텐가라는 자위기구가 있는데 텐가? 텐가. 그거를 한번 자기가 사용을 했는데 네. 뭐 별로 자기 타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놓는다.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 가져가라. 뭐 얼마에 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야 이 미친놈아 이거를 누가 가져가냐 막 댓글이 막 달리고 있는 와중에 글쓴이 댓글이 딱 달린 거예요. 판매 완료. 정말 빠른 시간에.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짤 중에 하나로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아니 체험방이 있잖아. 체험방. 체험방은 이렇게 계속 바꿔서 하는 거니까. 생각해보면 그 약간 성기능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기구가 있거든요. 코 땡땡땡. 아, 그거, 네네. 예. 근데 그것도 중고시장에 올라오면 댓글이 막 많이 달리더라고요. 왜냐면 고가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 리얼돌도 아마 고가니까 올리면은 막 살걸요? 그러면 근데 이거 미성년자니까 이건 폐기해야 되겠다. 이건 폐기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마음에 걸리는 이제 뭐 신랑이 정말 소아성애자는 아닐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굳이 하필 그걸 보내줬고 그냥 몇 번 써봤을 뿐이다. 이러면은 저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연자 글 보면은 육감적인 몸매라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발육이 덜 된 미성년자 같았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미성년자가 아니라 몸 크기나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들의 체구인데 뭐 이렇게 가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았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그게 이제 가슴 크기 별로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사이즈별로 나와 있을 수도 맞아요,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걸 보고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박지 씨 이상한 포인트에 발끈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컵으로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구나.
왜냐면 모든 리얼돌이 가슴이 풍만하지 맞아, 않아요. 맞아. 그럴 리 없죠. 그 사이즈는 다양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아. 1,000만 원이나 받는데 맞아, 그런 맞아. 것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근데 이 얘기가 나와서 그냥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지만 그 가슴 크기에 대한 의견이 막 분분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가슴 작은 걸 좋아하는 남자는 없다가 정론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남자는 없는데 없다. 상관없는 남자들. 아, 상관없는. 완전 상관없는. 그래서 남자가 작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이즈는 80B 이상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안 나가는 거지 얘는. 안 맞아, 나가니까 맞아. 그걸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야. 가슴이 좀 작아가지고. 그쵸, 그쵸. 아, 맞네, 맞아, 맞네.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포인트일 맞아, 수도 맞아. 있다. 모든 리얼돌이 막 다 C컵, D컵 이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웃기잖아. 기왕이면 리얼돌일 건데 인형인데 기왕이면 좀 풍만하고 크고 뭐 이런 걸 찾지 않을까?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정말 안 나가는 거지.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선물로. 왜 슬프지? 아니 그리고 너무 풍만하면 또 싫다는 남자들도 있어. 맞아, 너무 맞아. 풍만한 거 맞아. 싫다. 그런 게 네, 취향이죠. 그거에 대한 취향은 조금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 가지로 만들었을 수 있다. 네. 어떠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몰래 리얼돌을 쓰고 있었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액을 딴 데 뿌린 건 괜찮아. 돈을 써, 이 새끼가. 아니 이거 섹스 한 번 하려고 돈을 얼마를 쳐드리는 거야. 진짜. 차라리 이거는 나를 주지. 그 리얼도 이거 받은 거니까 누가 괜찮아. 선물해 준 거야? 괜찮아, 괜찮아요. It's okay. 나도 야, 씨,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돈 주고 산게 아닌 괜찮아. 네. 지희 씨는요? 저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큰일 이해해 줄 아니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 약간 네. 알았을 때 좀 놀래긴 하겠죠. 놀랍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독을 잘 해서 위생적으로 잘 사용을 해라 라고 얘기는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게 막 조금 그런 맞아요. 습할 수 있고 맞아요. 병균이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그렇죠. 철저히 해라. 위생 관리 좀 오히려 철저히 해서 교육시킨다. 사용해라. 네, 왜냐면 아니 우리가 그 자위기구도 이 위생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고 그러잖아. 나는 이게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네?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내 돈 주고 구입한 거 아니면 적절히 사용을. 근데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조금 무서울 거. 사람 모양이어가지고. 무서워. 네, 그렇습니다. 언니는 어때요? 저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도 놀래긴 놀랄 것 같은데. 구입했어도 막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지 돈으로 구입. 돈이나 있냐? 어디서 빚지지 않고 구입했으면 괜찮다. 근데 막 같이 샀는데 막 생활비는 제대로 안 갖고 오는데 막 1,000만 원짜리 샀다 이러면 곤란하죠. 그쵸. 그럼 안 이런 게 되지. 열받는 네. 빡친 포인트죠. 근데 그 놀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어느 날 사무실에 쳐들어갔는데 여자랑 있어. 근데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리얼돌이야. 그 충격은 약간 이해 가요. 맞아요.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혼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신랑이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남편과의 그런 성관계를 조금 자주,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며, 우리 사연자분이. 그러면은 리얼돌이 아무리 리얼해도 그래도 내 와이프하고 하는 게 좋고. 그치.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잘 산 것도 아니고 받은 거고 선택권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호기심에 한번 써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그냥 너무 이거 가지고 놀랐긴 했고 좀 나도 불쾌하긴 하겠지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또 사연자분이 다행히 내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맞아요. 이 남편을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는 뭔가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만약에 이 리얼돌을 지금은 이제 조금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뭐 이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남자가 리얼돌에 막 미쳐가지고 리얼돌 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다 되죠. 이렇게 돼야 말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막 와이프하고 관계는 안 하는데 자위만 하는 남편. 맞아요. 뭐 사람이랑 하면 땀 난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찮다. 혼자 하는 게 뭐 더 조절을 잘 할 수 있어서 좋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남자가 성욕이 없는 건 아닌데 철학은 안 하고 성매매라든가 다른 여자랑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자가 무서워서 그러나. 무서워. 근데 지금 무서워서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경우 한번 봤어요. 한번 결혼을 했는데 남자분이 그 처가 쪽에 너무 눌리니까 그 스트레스가 크니까
와이프랑만 못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어요. 한번. 네. 와이프. 그런 게 스트레스가 그렇죠.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경우 깨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게 너무 다행인 거고. 네. 그리고 신랑이 따끔하게 정신 차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왠지 제 생각에는 신랑분의 이 성격을 조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막 숙맥이라고 했는데 막 대화는커녕 눈도 못 마주치고 지금 2돌 된 딸아이면 벌써 결혼 생활이 3년 정도 넘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큰 소리 한 번 난 적이 없다라는 게 어떤 성격인지 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 성격상 리얼도를 이렇게 몰래 쓰시다가 아내분이 사무실에 느닷없이 불쑥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들켰을 때 그 어떤 당황스러움. 쪽팔림. 이미 너무 따끔하게 혼났다. 맞아. 이미 굉장히 많이 시겁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남편분을 뭐랄까요? 이렇게 몰아세우지 마시고 그냥 신랑과의 그 활발한 성관계. 그리고 아까 이 얘기 하려다가 지금 놓쳤는데 여자분이 처음 남편분에게서 이상한 촉을 느껴가지고 신랑이 휴대폰, 맞아. 페이스북, 메일함 같은 걸 하나하나 뒤졌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똑같은 입장이었잖아요. 맞아. 아무리 신랑이고 아무리 아내여도 이 몰래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뒤져보는 거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누구나 뒤져볼 수밖에 없다. 그랬다가 증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럴 때야말로 대화를 시작해야 될 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나한테 뭐 할 얘기 없어라던가 우리 이야기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게끔 해야지 이거를 몰래 뒤에서 뒤진다.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에 딴지에 사연이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왜요? 왜냐면 수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연이 아니라 불만이 네. 굉장히 큽니다. 그러게요. 네. 네, 어쨌든 저는 근데 주변에 이런 리얼돌은 처음 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쓰는 사례를 네. 그러게요. 이게 그냥 뉴스에서만 봤지 실제로 이거를 막 사용해가지고 뭐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거는 조금 처음 봤네요. 아, 그래도 훨씬 나은 것 같아. 리얼돌 체험방 갔던 영수증을 발견하는 게 더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 좀 찝찝하니까. 네. 그래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리얼돌이라는 거 자체가 뭐 그냥 일반 자위기구랑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리얼돌을 1,000만 원 주고 사는 게 낫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서 1,000만 원짜리 백 사주면서 그 여자랑 바람 피는 게 저는 더 최악이라고 감정을 또 교류하니까. 그쵸. 후자가 오히려 더 곤장할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아, 그래요? 네. 후자가 이혼하기가 더 쉽잖아. 상간녀도 있고. 리얼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잖아. 리얼돌의 상관이었어. 아 근데 이걸 그 아는 사장님이 장난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 누가 이걸 저한테 보내주면 저는 화가 날 것 같은데. 왜 이제야 보내줬냐. 어쨌든 두 분은 뭐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으셨죠? 네. 리얼돌 관련된 이혼 사례 뭐 이런 거. 네 아직 못 봤어요. 네. 아니면 비슷한 사례는 없었나요? 리얼돌이라는 말 자체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연이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리얼돌 아니어도 뭔가 자유기구라든가. 자기기구는 아닌데 이 남자가 정말 너무 이제 업소인데 너무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근데 결혼 전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겨우겨우 잠잠했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애를 낳으러 친정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부터. 근데 촉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정말 남편의 교통카드 그 노선이 너무나 이렇게 정확해? 네, 정확하게 거기를 항상 거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 퇴근하는 시간 너무 정확하고 항상 거기 내리는 거 정확하고 엄마랑 가서 그 역에서 기다리고 있다 남편이 나오길래 미행을 했대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업소로 들어갔다가 너 몇 분 후에 나와가지고 정말 성매매 없어. 네, 네. 그 패턴이 근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누적된 게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거의 뭐 이제 저녁 먹고 가듯이 네, 되었구나. 거의 남자분 말러셨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제 리얼돌의 사연을 저희도 처음 이렇게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한 그래도 가지 이혼하고 싶으시면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기타 자유. 근데 저는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아까부터 계속 그겁니다. 누가 보내줘서 호기심에 이건 오케이인데 뭔가 여기에 흥미를 느꼈다. 재미를 붙였다라고 한다면 좀 달라지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 아내분이 무슨 상담을 정신과 클리닉 상담을 받아봐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 아내분이 조금 더 신뢰하기 위해서 남편분을 이 리얼도를 그냥 당근에 파시고 처분하면 되잖아요. 처분하면 올리자마자 막 미친 듯이
근데 이거 당근을 파는 건 불법 아닌가요? 괜찮은가요? 중고거래는 모르겠네. 상관없지 그렇지 않아요? 않을까요? 왜 그래요?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피디님 얼굴을 쳐다봤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중고나라든 뭐 아니면 지인에게 또 선물을 하든. 네. 그 집안에 불씨 돌리기. 폭탄 돌리기네요. 저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사이코패스 검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소아성애나 이런 것도 테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다면 그거를 한번 남편분이 자진해서 받아보는 것도 아내가 의심을 하니까. 네. 자진해서. 또 하필이면 따님이시고 하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더 찝찝함이 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걸로 좀 과학적인 임상적인 검증을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이게 들어서 정신과 클리닉 상담을 받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정말 아니고 나는 자위기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정신과에 굳이 그렇게 내 기록을 남겨가면서 소아성애자에 대한 그런 상담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굉장히 뭐랄까요? 좀 상처받지 않을까요? 약간 이렇게 또 소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내가 너랑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와라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굳이 지금 이제 아내분과의 관계가 그럼 회복이 된다면 굳이 이제 이런 리얼돌이든 뭐 이런 인형이든 이런 거에 대한 취미가 없다는 걸 그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병원에 가서 그걸 확인해야 될까? 아내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걸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상담 받는 걸. 내가 이 리얼도를 하필 누가 이 애기 모양을 보내줘서 어린애 모양을 보내줘서 썼다. 혹시 내가 이런 성향이 있는 건 아닐까? 검사해보고 싶다. 그냥 그래서 왔다. 이러고 와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남편 상황이라면 그것만큼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제가 먼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상담 받아볼게 이렇게. 저는 남자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너무 내가 사업도 하고 이러는데 맞아. 이게 의무 기록이 드러나는 건 아닌데 그걸 엄청 거부할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정신과 상담을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해요. 아니 그냥 기록. 감기 걸리면 병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혹시 이런 성향은 아닐까? 조금 있진 않을까? 그냥 체크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뭐 그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정신과에서 상담받고 이런 걸 너무 무겁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은 요즘에는 너무나 이제 심리적으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시는 분들이 우울이나 조울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저는 원래 늦게 발등이 걸리는 건 아시죠? 이제 시작인가요? 네, 이제 네, 시작입니다. 엄변호사님 쇼타임. 막판 스포츠. 까먹었네, 그 사이에. 계속 리얼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난 누가 선물해줄 사람이 없나? 이게 특히 뭐 미혼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몸의 대화라고 하는데 아니, 대화를 하지 벽 보고 뭐 하는 건지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되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들고 남편을 바보 같은 사람으로 만든 건 이 사연을 주신 분이다. 사연을 주신 분은 혼나야 된다. 원래 우리한테 사연 주면 혼내지 않나요? 왜 이런 수임거리도 안 되는 사연을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과 몸의 대화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가장 깊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맞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은 꼭 그렇게 적재적소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리얼돌 뭐 쓸 수 있다. 근데 이거에도 분명히 저는 그 바운더리, 경계선 같은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사람과 닮은 인형인가 이라던가 네.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정 인물을 본따서 커스터마이징한 거 그다음 어린아이 같이 만든 거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오늘 좀 특이한 사연이었어요. 그렇죠? 네. 약간 처음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놀랐을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 저 브레인 박이 남편과의 관계 개선 이게 또 핵심이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본인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아이를 낳고 나서 성관계도 줄었고 뭐 남편이 나한테 그거를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피곤하더라도 또 남편이 뭐 가족들에게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 사연자분도 남편분과의 그런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시면 또 이런 리얼돌 같은 거는 우리 남편분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되도록이면 그냥 이제 약간 이 두 분의 인생에서 해프닝처럼 그렇죠. 지나가는 일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나중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후기가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어떤 사연이든지 보내주시면은 두 분 변호사님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더 쇼킹한 사연을 원합니다. 사실 오늘 약간 쇼킹했는데. 그쵸. 굉장히 의외의 그런 쇼킹함이었는데, 뭐든지 괜찮고, 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같이 또 토론해보고, 우리 법적으로도 조언해드릴 거 있으면 두 변호사님이 든든하게 또 조언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 우!